참을 수 없어. 서울의 밤하늘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팬미팅을 마친 지 불과 몇 시간 전. 트로트 스타 김용빈은 여느 때처럼 미소를 지며 무대를 떠났다.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오늘도 고마워요라는 말을 남긴 그였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 11시 47분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한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고 그가 바로 김용빈이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위험해요. 그의 손에는 피로 얼룩진 하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순간 응급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김용빈은 포천 자택에서 스태프 몇 명과 함께 늦은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웃으며 오늘 공연의 성공을 자축하던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그러나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사라지고 단지 비상연락이라는 글자만이 떴다. 그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매니저 윤태수가 설정해둔 긴급 라인이었다. 용빈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병원으로. 목소리는 떨리고 뒤에는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야, 무슨 일이야? 누구야? 다친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어지는 것은 끊어진 신호음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곁에 있던 스태프가 놀라며 물었다. 용빈 씨,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는 급히 자켓을 걸치고 차에 올라탔다. 운전기사조차 놀랄 만큼의 속도로 차는 강남을 향해 내달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휴대전화는 계속 진동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접수대를 향해 뛰었다. 윤태수 씨, 여기 왔나요? 제 매니저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급실 3번 수술실에 계세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곧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멈춘 그는 문틈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숨 막히게 무거웠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왔다. 분이신가요? 네,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사고입니다. 신호를 피해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머리와 팔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거요?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었다는 목격이 있습니다. 그 말에 김용빈은 숨을 삼켰다. 쫓았다고요? 누가요? 아직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윤태수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다. 5년 동안 함께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힘든 시절 그를 지탱해준 사람이었고 형이라고 부르던 유일한 어른이었다. 새벽 1시가 넘자 누군가 병원 앞에서 그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다. 김용빈, 한밤중 병원 긴급 출동. 눈물 흘리며 의사에게 절해. 이 한 줄의 글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점령했다. 김용빈 병원, 응급실 눈물, 무슨 일, 이 동시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팬들은 불안에 떨며 각종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 사고 난 사람, 윤태수 매니저 아니에요? 용빈 오빠 울었다는 목격담 떴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길. 병원 앞은 순식간에 팬들로 가득 찼다. 보안 요원들이 진입을 막았지만 몇몇 팬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용빈아 힘내라고 외쳤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옆 대기실에서 한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혹시 김용빈 씨 맞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거. 환자분이 구급차 안에서 계속 쥐고 계셨어요. 간호사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붉은 잉크로 용빈에게 절대 열지 말 곳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멍하니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용빈아, 내가 몰랐던 진실이 있다. 내가 사라지면 이걸 경찰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미안하다.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윤태수,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 마지막으로 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김용빈이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뭐지?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이 사진 지금 바로 조사해주세요. 이 남자, 저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새벽 3시 경찰은 병원으로 찾아왔다. 김용빈 씨, 이 사진 속 남자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저를 돌봐주던 분 같아요. 그런데 왜 물음표?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 최근 윤태수 씨를 협박했습니다. 협박이요? 네. 김용빈 씨의 가족사와 관련된 내용을 돈으로 거래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윤태수 씨는 그걸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몸이 굳었다. 그 사람이 윤태수 형을 물음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주한 차량이 그 인물의 것과 일치합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다. 형이, 나 때문에.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새벽 4시 12분,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료진이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무너진 듯 바닥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형, 제발, 버텨줘요.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주변의 팬들과 스태프들, 심지어 의사까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내 잘못이에요. 형은 항상 날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난 몰랐어요. 이틀 뒤 윤태수가 의식을 되찾았다. 병실에 들어온 김용빈은 그를 붙잡고 울었다. 형, 왜 그런 일을 숨겼어요? 윤태수는 미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몰라도 돼. 난 내 아버지의 친구였어. 그분이 남긴 부탁이 있었지. 내가 커서도 상처받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래? 김용빈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친구요? 윤태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사고는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넌 이미 강하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많은 팬들이 병원 앞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태수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용빈 씨를 지켜주셔서. 김용빈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겠습니다. 형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단 10분 만에 200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전국을 울렸다. 며칠 후 경찰은 공식 발표를 내렸다. 윤태수 씨의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된 범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배후에는 연예계 비리와 관련된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물은 한때 김용빈이 몸담았던 전 소속사 관계자로 밝혀졌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용빈이 알고 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기사 제목이 주요 포털을 뒤덮었다. 며칠 후 그는 예정된 공연에 섰다. 수많은 관객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노래 도중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노래는 형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힘이 되어준 여러분께도. 조명이 천천히 그를 비추었다. 무대 위에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슬픔을 품은 인간. 그리고 사랑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김용빈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의 수천 명이 동시에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모두가 속삭였다. 괜찮아, 용빈아. 이제 울지 마.